금액만큼은 내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갖고 있더라도 금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을 재산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겠죠. 변호사님, 회생판환 절차에서 면제재산이라고 있던데 이 면제재산이라는 게 뭔가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지만 갖고 있지 않은 걸로 간주해서 재산에서 빼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 아니면 파산재단을 구성해서 이게 결국에는 채권자들한테 분배되는 재원으로 사용되거나 어쨌든 총 갚아야 되는 금액의 하한선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정 금액을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걸로 빼준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채권자들한테 갚아야 되는 총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러면 개인회생에서 면제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보증금 아니면 퇴직금의 절반 아니면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 상품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 임대차 보증금이 좀 궁금한데 이게 얼마나 보호가 되는 건가요?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종시, 용인, 화성, 김포시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그다음에 광역시라든지 안산, 파주, 이천시 이런 지역은 2,8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2,5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금액만큼은 내가 임대차 보증금으로 갖고 있더라도 금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만을 재산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넘어버리면 면제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의 한도에 들어와야만 소액보증금도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에요.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그 금액은 상관없고 소액보증금만큼은 보호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보호받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에는 해당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압류금지,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5,500만 원도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보호를 받는 건 아니지만 채무자 회생법상으로는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어쨌든 그 5억 원 중에 5,500만 원만큼은 면제재산으로 빼주는 거죠. 그럼 이제 면제재산 말씀해 주셨는데 이 면제재산 때문에 그럼 청산 가치가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보증금이 1억인 상태에서 담보대출을 얼마를 받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예시를 두 가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보증금이 1억이고 그 중에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을 5천을 받았어요. 담보대출로.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 돈이에요. 서울시에 보증금 1억인 집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1억 중에 5천만 원은 은행 담보대출 빌린 거니까 빼고 내 돈 5천만 원인데 5,500만 원까지는 면제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500만 원을 또 빼면 0원이 남죠. 그러니까 보증금 1억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걸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시를 들면은 보증금 똑같이 1억인데 내 돈 7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리고 은행에 담보대출로 3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1억 중에 3천만 원은 빼고 7천만 원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5,500만 원은 면제재산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7천에서 5,500을 빼면 1,500만 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1,500만 원만 잡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채무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제도 같거든요. 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 파산을 한다고 해서 면제재산 이런 거 없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 모두 다 내놔서 빚 갚는 데 써라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2,3천만 원 갖고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까지 다 뺏어버리면 사실 이 사람은 살 집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주거의 안정을 이제 보장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